지금 한국 기술이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단 0.3mm 두께 차이. 그런데 배터리는 무려 30%더 오래갑니다. 외국 기자들이 이건 불가능하다라며 놀란 이유, 바로 삼성의 배터리 기술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술이 무려 7년 전부터 준비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애플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알바레스입니다. 저는 국제에너지 임무국에서 일하던 중 파견 임무를 받았죠.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파견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배터리가 현지 기술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케냐 외곽 전력 자립마을로 향하는 지프차 안에서 먼지 바람이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오직 저 작은 장치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8개월 동안 연구실에서 씨름한 결과물이 바로 제 손 안에 이 시제품이었습니다. 지프가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인도네시아에서의 실패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저는 현지 기술을 무시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숫자가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동료들 앞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제 신념이었습니다. 두께, 용량, 효율성. 모든 것이 명확한 수치로 표현될 때만 진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감정이나 경험 같은 모호한 것들은 과학적 판단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 사이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현지 배터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장치를 꺼내 보였어요. 캘리퍼스로 직접 재어보니 5.8mm였습니다. 제 시제품보다 0.3mm 더 두꺼웠어요. 그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겨우 0.3mm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보세요. 주민들 앞에서 두 장치를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0.3mm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제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과거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이런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숫자가 제 편이었으니까요. 현지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써보면 어떨까요? 물론이죠.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0.3mm 얇은 순간 이미 승부는 난 겁니다. 이건 과학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말하는 진실을, 그리고 제가 가져온 기술의 우월성을 말이에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내일의 승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0.3mm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아직 몰랐죠. 챕터 2 갈등 예기치 못한 패배. 아침 8시 정각, 케냐의 뜨거운 태양이 마을을 깨웠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실험 장비들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양쪽 배터리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임무였습니다. 현지 청년 칸예가 제 옆에서 자신들의 장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무척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그들의 기대가 무너질 테니까요. 같은 부하를 걸어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스마트 조명과 작은 선풍기를 각각 연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장치들이었죠. 완벽한 실험 환경이었습니다. 양쪽 배터리 모두 100% 충전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제 시제품의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100%를 표시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8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입증할 순간이 온 거였어요. 오전 10시,
2시간이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큰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제 장치는 85%, 현지 장치는 82%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앞서고 있군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어요. 정오가 되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제 것이 68%, 그들 것이 65%였죠. 여전히 제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여유를 부리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시제품의 전력 소모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50%에서 40%로 떨어지는데 겨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케냐의 더위 때문일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현지 장치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5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제 시제품이 25%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공황이 시작되었어요. 현지 장치는 아직 48%였습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제 손바닥에 땀이 촉촉이 맺혔어요. 그리고 운명의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제 시제품의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거였습니다. 반면 현지 장치는 여전히 67%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카니의 표정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우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분명 우리 제품이 0.3mm 더 얇은데. 카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계는 오후 3시에 멈췄지만 우리 건 아직 하루의 절반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단 0.3mm 차이를 위해 8개월을 투자했는데 실제 사용 시간은 3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봉했던 두께, 우위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린 거였어요. 저녁까지 지켜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지 장치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15%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작동한 거였습니다. 반면 제 시제품은 한낮에 이미 기능을 멈춰버렸죠.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수치의 우위가 현실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0.3mm라는 숫자에 갇혀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챕터 3 전원 조력자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을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시제품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려 했지만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설계도대로 만들어졌고 실험실에서의 테스트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실망스러우시겠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케냐 현지인이었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죠. 아미라 요셉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배터리 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제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어요. 혹시 제 실패를 비웃으러 온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마르코 알바레스입니다.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미라가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어제 결과가 예상과 달랐죠? 0.3mm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실험 환경이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혹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두께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께는 배터리 기술의 핵심 지표예요. 같은 용량을 더 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술력의 증명이죠. 이건 물리학의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아미라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만약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가방에서 두툼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그래프, 수많은 데이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교한 배터리 설계 자료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실험에 사용된 현지 장치의 설계도예요. 아미라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두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반적인 평면형 구조가 아니라 층층이 쌓인 입체적 구조였어요. 마치 아파트 건물처럼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스택형 배터리 구조군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두께가 늘어날 텐데요. 맞습니다. 아미라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대신 우리는 각 층 사이에 마이크로 쿨링 채널을 설계했어요. 열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녀의 손가락이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각 층 사이로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통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공기 순환과 열 배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당신의 시제품이 오후에 과열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고민했던 열 관리 문제를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거였어요. 두께를 줄이는 대신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하셨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7년 전부터요. 아미라의 답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서구의 기술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더 얇게, 더 가볍게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아프리카의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배터리였거든요. 저는 설계도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7년간의 시행착오와 연구가 한 장의 도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추구했던 0.3mm의 우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린 두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공간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죠. 건물을 짓듯이요. 아미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챕터 4 위기 본사의 압박. 아미라의 설명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스택형 구조와 마이크로 쿨링 채널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워싱턴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가 모든 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알바레스,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부국장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위성전화기를 통해 차갑게 전해졌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5시였지만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분석 중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현지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데이비슨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할 일은 간단해. 우리 시제품의 우수성을 수치로 입증하는 것뿐이야. 두께 5.5mm 대 5.8mm.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 데이비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알바레스, 자네는 공학자야. 사회학자가 아니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명확한 수치예요.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야.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던 그 아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데이비슨에게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40쪽 보고서를 완성해주게. 데이비슨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형식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기술 스펙 비교, 효율성 분석, 그리고 우리 제품의 우위점 정리. 간단하지 않나? 72시간. 제 앞에 놓인 시야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미라의 혁신적인 설계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0.3mm라는 숫자의 우위만 강조하면 되는 거였죠. 사용자 경험은 불필요해. 데이비슨이 마지막 못을 박았어요. 그런 건 마케팅 부서에서 할 일이야.
우리는 기술자들이니까 데이터로 말하자고.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텐트 밖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는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72시간 안에 40족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더 큰 딜레마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본사가 원하는 내용을 쓸 것인가. 노트북을 켜고 빈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춘 채였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쓰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비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공학자였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치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은 단순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72시간이라는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어요. 만약 본사가 원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승진은 물론 현재 직책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미라의 목소리, 칸예의 목소리, 그리고 그 소녀의 목소리. 그들이 보여준 건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였습니다. 데이터만 가져와, 감상은 필요 없어. 72시간 안에 40쪽 채워라. 데이비슨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챕터 5 반전 주민들의 목소리. 72시간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저는 보고서에 넣을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건 명확했어요. 우리 시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에서 만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12살 소녀 아이샤였어요. 그녀는 현지 배터리로 작동하는 LED, 조명 아래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예전엔 해가 지면 공부를 끝내야 했어요. 아이샤가 연필을 잠시 놓고 말했어요. 촛불은 너무 위험하고 기존 배터리는 금방 꺼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어젯밤엔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어요. 처음으로 수학 교과서를 마지막 장까지 다 본 날이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0.3mm의 두께 차이가 아니라 6시간의 추가 학습 시간이 그 아이의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마을의 젊은 어머니 파티마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재우며 작은 선풍기를 켜두고 있었어요. 이전엔 밤중에 아기가 더워서 자주 깼어요.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풍기가 중간에 꺼지면 텐트 안이 너무 더워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까지 계속 돌아가요. 아기도, 저도 푹 잘 수 있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수면의 질, 육아의 스트레스,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40쪽 보고서의 기술 스펙 비교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만남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마을의 전기 기술자인 오마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낡은 배터리들을 수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젊은이, 배터리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오마르가 손에 든 낡은 배터리를 보며 말했어요. 이 마을에서 30년간 전기 일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켜져 있느냐는 거야.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더 얇은 게 우수한 거 아닌가요? 제가 반박했어요. 얇은 게 좋긴 하지.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 0.3mm 차이 연계속보다 6시간 더 오래 켜지는 게 우리에겐 혁신이야. 그날 밤, 저는 마을 광장에 앉아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건 기술 스펙이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삶의 변화였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을 학교 교사인 레베카 선생님이 저를 교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저녁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예전엔 해가 지면 수업을 끝내야 했어요.
레베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밤 9시까지 야간 수업이 가능해요. 성인들도 와서 문자를 배우고 아이들은 숙제를 마칠 수 있어요. 교실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50대 어른까지 모두 진지하게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LED 조명이 교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켜져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보통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동안 계속 켜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30% 정도 전력이 남아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10시 30분이었어요. 제 시제품이라면 진작에 꺼졌을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0.3mm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6시간의 불빛을 원해요. 교실 뒤에서 조용히 공부하던 아이샤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구했던 0.3mm의 우위는 실험실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불빛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더 돌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어요. 두께나 무게가 아니라 지속시간, 안정성, 그리고 일상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5번째 만남은 마을의 의료진 사만다였어요. 그녀는 응급 상황에서 배터리 조명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밤에 응급 환자가 오면 충분한 조명이 필수예요. 사만다가 의료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예전 배터리는 중요한 순간에 꺼져서 위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까지도 안정적이에요. 생명을 구하는데 0.3mm보다 6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텐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기술 스펙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빈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72시간의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본사가 원하는 기술 스펙 비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으면 데이비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제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0.3mm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6시간의 불빛을 원해요. 과연 저는 진실을 쓸 용기가 있을까요? 챕터 5 반전 주민들의 목소리. 72시간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저는 보고서에 넣을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건 명확했어요. 우리 시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에서 만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12살 소녀 아이샤였어요. 그녀는 현지 배터리로 작동하는 LED, 조명 아래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예전엔 해가 지면 공부를 끝내야 했어요. 아이샤가 연필을 잠시 놓고 말했어요. 촛불은 너무 위험하고 기존 배터리는 금방 꺼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어젯밤엔 새벽 2시까지 책을 읽었어요. 처음으로 수학 교과서를 마지막 장까지 다 본 날이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0.3mm의 두께 차이가 아니라 6시간의 추가 학습 시간이 그 아이의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마을의 젊은 어머니 파티마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재우며 작은 선풍기를 켜두고 있었어요. 이전엔 밤중에 아기가 더워서 자주 깼어요.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풍기가 중간에 꺼지면 텐트 안이 너무 더워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까지 계속 돌아가요. 아기도, 저도 푹 잘 수 있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수면의 질, 육아의 스트레스,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40쪽 보고서의 기술 스펙 비교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만남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마을의 전기 기술자인 오마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낡은 배터리들을 수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젊은이,
배터리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오마르가 손에 든 낡은 배터리를 보며 말했어요. 이 마을에서 30년간 전기 일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켜져 있느냐는 거야.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더 얇은 게 우수한 거 아닌가요? 제가 반박했어요. 얇은 게 좋긴 하지.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 0.3mm 차이보다 6시간 더 오래 켜지는 게 우리에겐 혁신이야. 그날 밤, 저는 마을 광장에 앉아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건 기술 스펙이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삶의 변화였어요. 네 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을 학교 교사인 레베카 선생님이 저를 교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저녁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예전엔 해가 지면 수업을 끝내야 했어요. 레베카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밤 9시까지 야간 수업이 가능해요. 성인들도 와서 문자를 배우고 아이들은 숙제를 마칠 수 있어요. 교실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50대 어른까지 모두 진지하게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LED 조명이 교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켜져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보통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 동안 계속 켜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30% 정도 전력이 남아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10시 30분이었어요. 제 시제품이라면 진작에 꺼졌을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0.3mm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6시간의 불빛을 원해요. 교실 뒤에서 조용히 공부하던 아이샤가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구했던 0.3mm의 우위 있는 실험실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불빛이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더 돌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어요. 두께나 무게가 아니라 지속시간, 안정성, 그리고 일상의 변화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5번째 만남은 마을의 의료진 사만다였어요. 그녀는 응급 상황에서 배터리 조명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밤에 응급 환자가 오면 충분한 조명이 필수예요. 사만다가 의료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예전 배터리는 중요한 순간에 꺼져서 위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까지도 안정적이에요. 생명을 구하는데 0.3mm보다 6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텐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기술 스펙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빈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72시간의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본사가 원하는 기술 스펙 비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으면 데이비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제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린 0.3mm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6시간의 불빛을 원해요. 과연 저는 진실을 쓸 용기가 있을까요? 챕터 6 절정 철학의 충돌. 보고서 마감까지 48시간이 남았을 때 아미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지만 여전히 기술자로서의 의문이 남아있었거든요. 얇음에 대한 집착을 이해할 수 없군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결국 소형화와 경량화 아닌가요? 더 작고 가벼워야 휴대성이 좋아지고 그게 바로 혁신의 방향이죠. 아미라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또 다른 폴더를 꺼냈어요. 이번엔 연구 개발 과정을 기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도 서구 기술을 모방했어요. 더 얇게, 더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아미라가 초기 설계도들을 펼쳐 보였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시도였어요.
설계도를 보니 제 시제품과 거의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평면형 구조의 얇은 두께를 추구한 전형적인 서구식 설계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미라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 조건에서는 이런 설계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과열 문제, 전력 소모 불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 순간 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력의 문제 아닌가요? 더 정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더 효율적인 셀을 만들면 해결될 문제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미라가 인정했어요. 실제로 2019년에는 그 방향으로 1년 반을 투자했어요. 더 정밀한 쿨링 시스템, 더 효율적인 에너지 셀, 더 얇은 소재들. 모든 걸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비용은 10배 늘어났고 성능 개선은 미미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거요. 아미라가 2020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 해부터 그들의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용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미라가 설명했어요. 얇고 가벼운 배터리가 필요한가? 아니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가 필요한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아미라가 최신 설계도를 가리켰어요. 두께를 줄이는 대신 공간을 재설계했어요. 수직 확장, 다층 구조, 그리고 효율적인 열순환 시스템. 제가 여전히 의문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미학적으로나 휴대성 면에서 뒤처지지 않나요? 얇음이 주는 혁신의 상징성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혁신의 상징성이요? 아미라가 되물었어요. 누구를 위한 상징성인가요? 그 질문이 저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얇음이 혁신의 상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거든요. 아이샤에게 혁신은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불빛이에요. 파티마에게는 아기가 편히 잘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고, 사만다에게는 응급 상황에서 꺼지지 않는 조명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있잖아요. 기술 발전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아미라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스탠더드가 모든 곳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뉴욕의 오피스에서 필요한 것과 케냐의 오지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같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제가 매달렸던 0.3mm의 우위가 얼마나 상대적인 가치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7년을 투자한 이유를 아세요? 아미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처음 3년은 서구 기술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4년은 우리만의 해답을 찾는 데 썼죠. 우린 8개월을 허비했지만 당신들은 7년을 준비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8개월의 연구가 그들의 7년 여정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더 중요한 건 그 7년 동안 그들이 추구한 것과 제가 8개월 동안 추구한 것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적 우위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사용자의 삶을 바꾸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0.3mm의 기술적 우위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는 실질적 변화일까요? 챕터 7 해소 보고서 작성. 마감 스문의 시간을 앞두고 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본사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쓰기로 한 거예요. 커리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부터 고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미국 시제품 및 현지 기술 효율성 비교 분석이라고 썼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용자 중심 설계의 필요성. 제목을 쓰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첫 문단을 어떻게 시작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데이비슨이 원하는 건 기술 스펙 나열이었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본 보고서는 케냐 현지에서 실시한 배터리 성능, 비교 실험 결과와 더불어 기술 평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두께와 무게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지속성과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실험 결과 미국 시제품 두께 5.5mm은 현지 제품 두께 5.8mm 대비 0.3mm의 두께 우위를 보였으나 실제 사용 시간에서는 30% 이상의 열세를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스펙과 실제 성능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새벽 1시까지 15쪽을 썼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포함했지만 중심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아이샤의 야간 학습, 파티마의 육아 환경 개선, 사만다의 의료 서비스 향상. 모든 것이 0.3mm가 아니라 지속되는 전력 때문에 가능한 변화들이었습니다. 새벽 3시 20쪽을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썼어요. 아미라 요셉과 그의 팀이 7년간 개발한 스택형 구조는 기존 배터리 설계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두께를 줄이는 대신 공간을 재설계하고 마이크로 쿨링 채널을 통해 열 관리 문제를 해결한 이 접근법은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보여준다. 본사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어요. 미국 기술이 아니라 현지 기술을 혁신으로 평가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쪽을 넘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본 실험 시작 전 미국 시제품의 우수성을 확신했다. 0.3mm의 두께 우위가 곧 성능 우위로 직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실험실 환경에서만 유효한 가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두께보다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환경 적응성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진실이었어요. 새벽 7시, 거의 완성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기술 혁신의 목적은 사용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0.3mm의 물리적 우위는 실험실에서는 성과일 수 있지만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의미가 없다. 반면 6시간 더 오래 지속되는 전력은 아이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줄이며 의료진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이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손이 많이 떨렸어요. 혁신은 0.3mm가 아니라 24시간이 만든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8시 30분, 47쪽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사가 요구한 40쪽보다 7쪽이 더 많았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수신자란에 데이비슨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제목에는 케냐 배터리 성능 비교 분석 보고서라고 썼어요. 발송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지만 한동안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제 커리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 분명했어요. 승진은 물론 현재 직책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해하던 그 아이의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아미라의 7년간의 노력,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삶. 이제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무게를 써야 할 때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떴고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챕터 8 희망 새로운 선언. 보고서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데이비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호출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검토 중. 추가 논의 필요. 귀국 후 면담 예정. 차가운 메시지였지만 즉각적인 징계는 없었어요. 어쨌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오후 마지막으로 아미라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연구실에서 새로운 배터리 모듈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가 말했어요. 본사가 원했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기서 본 진실을 담았습니다. 아미라가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커리어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공학자가 된 것 같아요. 숫자에 갇힌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는 엔지니어 말이에요. 아미라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프로젝트 말이에요.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 국가의 연구소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예요. 아미라가 설명했어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들도 함께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배터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 눈이 반짝였어요. 지역별 맞춤형 기술이군요. 정확해요. 북극에서 필요한 배터리와 사막에서 필요한 배터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곳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려고 했죠. 아미라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프로젝트 타임라인과 예산, 그리고 참여 기관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국 측 연구진 코디네이터로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제가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본사에서 문제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예요. 아미라가 웃었어요.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0.3mm가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기술 스펙보다 실제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아미라가 즉답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이에요. 저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아이샤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삼촌, 우리 불빛 고마웠죠? 내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줬거든. 한예도 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럼, 많이 배웠으니까.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마르 할아버지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만든 작은 배터리 키홀더였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잊지 마시고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0.3mm의 우위를 증명하러 왔던 저는 대신 7년간의 연구와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배우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데이비슨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재미있게 읽었다. 논의할 게 많다. 월요일 오전 회의실에서 보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케냐의 대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미라의 연구실, 아이샤의 웃음, 그리고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혁신의 중심은 이제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될 때였습니다.